안녕하세요. 약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별난궁시렁 제39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기동원입니다. 오늘은 뭐 돌아가면서 소개 좀 하죠. 저는 스머프 천문호입니다. 네, 저는 반도 황혜평입니다. 네, 저는 이동근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었던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에 관련돼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요걸 조금 더 이제 좀 심화한다는 의미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 백신의 어떤 공급 부분들, 그러니까 백신은 정작 만들어졌는데 이 백신을 어떻게 공급하고 이제 어느 한 나라만 뭐 잘 만든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 해가지고 뭐 최소한 뭐 한 5, 60% 정도가 면역이 생겨야지 사실은 이게 팬데믹이 끝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백신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그 공급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고 결국 이것들도 특허가 이제 생기는 어떤 품목일 텐데 그럼 그 관련된 비용 문제라든지 이걸 또 이제 했을 경우에 과연 이제 제3세계나 아니면 이제 국가별로 이게 불균형, 불평등이 일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냥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백신 현황에 대해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사백신이니 뭐 바이러스 뭐 벡터니 뭐 그다음에 스파이크 단백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바이러스 백신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고 사실 기존의 시스템으로 하지 않았던 백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효과면이나 안전성 면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최소한 뭐 1년 2년 정도 봐야 되는데 이게 현재 코로나 때문에 세이프티의 문제가 조금 간과되면서 빨리 나오는 거에 너무 초점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과연 부작용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다라고 우리가 의견을 나눴는데 오늘은 좀 약간 차원을 달리해서 이제 백신이 지금 이제 만들어졌을 경우에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자기네들 자국에서 만들면은 자기네들이 다 갖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막 나오고 유럽도 좀 약간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이 백신의 공급 부분들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WHO에서 나오고도 있고 그다음에 원래 WHO에 했을 때는 이 부분들을 어떤 만들었을 때 만든 과정을 다 공개를 해야 된다. 공개를 하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미국이나 그다음에 만약 백신을 가지고 있는 뭐 스위스 몇몇 국가는 또 이제 시큰둥한 또 표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급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선 우리 스머프님께서 좀 간단히 굉장히 심각한 부분의 문제죠. 그러니까 저번 회에 저희들이 이제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한 가지 종류의 백신으로 이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이건 어쨌든 여러 종류의 백신들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인구를 맞춰야 되니까. 지금 지구 인구가 거의 80억에 가깝잖아요. 네. 80억 중에서 80억을 지금 다 맞춰낼 수는 없으니까 80억 중에서 누구한테 백신을 먼저 공급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되어지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정치적인 권력 관계가 거기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한다 얘기고 그 부분들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작동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일반적인 약물은 임상을 1상, 2상, 3상을 하고 난 다음에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백신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임상 실험하고 대량 생산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생물학적 제재라고 하는 것들은 단계마다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되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을 할 때마다 그 세이프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허가와 대량 생산을 같이 가는 이 자체가 이 세이프티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근데 이렇게 같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한꺼번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제한되어져 있잖아요. 미국, 영국, 뭐 스위스, EU, 그다음에 중국, 일본, 한국 요 정도가 만들어내. 이거 유럽 중에서도 네덜란드, 벨기에 뭐 이런 조그마한 나라들은 못 만들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렇게 따지면 이 아프리카하고 그 남미 이런 쪽은 거의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동남아시아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사람들도 이 백신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그 사람들 거기서 이제 그럼 누구한테 맞출 것이냐, 나라한테 얼마만큼 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기도원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맨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4월 달에 세계보건총회에서 백신을 공공재라고 하는 부분에서 적극 찬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대부분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트럼프를 제외해놓고는 다 찬성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백신 민족주의가 얘기되어지기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 EU 뭐 이런 나라들 갑자기 제약회사랑 지금 그 계약을 해갖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억 도스 정도 도스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이 맞을 수 있는 양을 얘기하는데 한 회분. 한 회분가 한 번 맞을 물론 이게 한 번 맞을 두 번 맞을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 번 맞을 그걸 1도스라고 하는데 3억 도스를 이미 계약을 했어요. 그 자기네는 인구를 훨씬 넘어가는 그러면은 거. 한번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은 이제까지 사전 구매했던 것들을 제가 한번 더 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한번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한 7개, 8개 되는 백신들인데 그 개발하는 회사들을 들면서 거기에 사전 구매된 양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존슨앤존슨 아까 그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해서 만드는 백신을 개발 중인데 현재 미국이랑 1억 회분에 대한 계약을 한 상태고 리제네론이라는 잘 알지 못하는 어쨌든 제약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미국이 비용의 90% 개발 비용이 90% 지원하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급량을 독점하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이랑도 지금 1억 회분에 대한 계약이 있고 일본한테는 1.1억 2천만 회분 그다음에 또 영국 같은 경우에도 3천만 회분에 대해서 사전 구매를 이미 계약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GSK랑 사노피가 또 공동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미국이 지금 벌써 1억 회분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영국도 3억 회분 계약을 했고 유럽연합이 3억 회분 계약을 했고 유럽연합에서 빠져 있는 영국이 6천만 회분 또 계약을 한 상태고요. 큐어백스라는 또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지금 미국과 독일이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상태이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현재 RNA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 미국이 벌써 5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여기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고 노바백스라는 아까 단백질 기반으로 하는 백신 개발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미국이 1억 회분 계약을 한 상태고 가장 많이 계약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백신인데 미국이 3억 회분을 이미 사전 구매를 한 상태고 유럽이 4억 회분 구매한 상태고 영국이 1억 회분 구매한 다 상태고 합치면 얼마예요? 일본이 1억 2천만 회분 계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다 합치면 지금 그 나라들만 다 합쳐도 거의 그 20억 네. 거의 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문제는 그거예요. 저거를 20억 도즈를 생산을 해내는데 얼마나 걸리냐는 거예요. 단기간 안 되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백신은 약독화나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거든요. 실제로 놓고 보면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원래 걸리게 됐어요. 그리고 결함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결함에 놓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벡터 플랫폼이나 아니면 핵산 플랫폼 같은 거는 그게 좀 더 빨리 개발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중요한 거는 개발을 저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율이 그러니까 이게 대량 생산을 할 때 스케일업을 할 때 어느 정도 될 건지 거기서 정말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게 그렇게 지금 차차차차차 만들어질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미 20억 회분은 저 나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죠? 그러면 또 20억 막 만들고 난 다음에 다른 나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거를 보건총회에서 공공재로 얘기를 해갖고 그러면 그게 아마 이제 20% 정도, 그러니까 20% 정도를 공공재로 얘기를 했을 때 20% 정도를 타켓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20%. 아마 그게
거기 각 나라에 있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이라든지 65세 이상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인구라든지 뭐 이런 걸 따져서 20% 정도를 우리가 공평하게 나누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졌는데 그 공평하게 나누는 20%에 저거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각 나라랑 성 결제한 금액은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은 계약 상황 자체가 완전하게 완료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현재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랑 그다음에 세피라고 하는 이제 감염병 관련된 기구, 그다음에 가비라고 하는 이제 저소득층을 이제 백신을 개발하거나 지원해주는 이 세 가지 기구가 현재 코박스라는 이제 코비드 백신 글로벌 액세스 그런 기구를 이제 새로 설립을 해서 여기에 참여 국가, 참여 회사들을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그런데 이거에 대한 계약 조건 또 이걸 어떻게 구매를 어떻게 할지 아까 선구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을 할지 그거에 대한 계약이 완전히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고 현재 어쨌든 코박스를 만든 이제 가비가 이제 각 기업들과 이제 계약을 양자 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WHO가 주관하고 있는 이 글로벌 백신을 글로벌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전 구매를 어떻게 운영할지 이거를 20% 내에 넣을지 아니 20%를 제외하고 따로 사전 구매를 계산을 할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사전 구매 양은 그 빠지는 걸로 저는 이제 자료에서 봤고 문제는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WHO를 나간 거거든요. WHO를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백신 주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실제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저게 무력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백신이 서로 개발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백신이라고 하는 거에 불평등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은 백신을 저렇게 빨리 개발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같으면.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게 백신을 개발을 이렇게 지금 그 공공재라고 얘기하고 이게 평등하게 나눠야 된다는 얘기는 백신을 맞고 그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 이전의 그 세계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전 세계로 이렇게 왕래도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건데 왕래를 하는 나라들 사람들은 백신을 맞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돈 많고 그 기술력이 있는 나라 사람들만 안전하게 그냥 그 살아가는 그럴 수 있. 이런 엄청난 불평등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백신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이 백신을 어떻게 공급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정의, 공평, 그다음에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 물론 이게 전 세계적인 그 정치와 경제의 역관계라고 하는 부분들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고 관찰을 하고 그 항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분배의 원칙인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건 각 국가 간에 지금 이제 백신을 하여튼 뭐 확보하는 이런 전쟁인데 또 저게 보면은 만약에 이제 뭐 어느 회사에 어느 백신이 나왔다 하고 우리가 허가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국내에서도 저는 사전적으로 이런 뭐 사회적인 합의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실제로는 우리 국내에도 됐다고 하면 이게 또 굉장히 논란에 국내에서도 논란이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뭐 어느 정도 국가에서 정하겠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합의나 이런 뭐 논의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진행된 상태에서 이거 백신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 한다라도 우리 국내에서도 저는 그런 것도 좀 지금 필요한 시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백신의 가격 문제예요. 이제 그 백신의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결제하고 선구매를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저 엄청난 비용을 저개발 국가에서는 저걸 어떻게 그렇죠. 될 수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 그럼 저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냐면 백신을 개발한 제약회사로 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걸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선 구매를 하고 우리 먼저 줘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살 때니까 가격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이런 시장을 통한 계획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그거 한 다음에 나머지 나라들은 여기 이 나라 다 맞았으니까 이제 이 나라는 이거에 대해 관심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필요한 나라들은 저거를 구매할 때 어떻게 구매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약회사가 강력한 무기를 갖고 하는 거죠. 니네 이거 정말 돈 안 주면 백신 안 줄 거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의 디스토피아가 되어지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이동근 선생님이 얘기한 것만 해도 벌써 뭐 미국은 뭐 거의 10억 그 중에서 한 7억, 아, 막- 7억 해보니 거의 대부분은 뭐 대부분은 국민의 두세 번이 맞는 거의 그런 버리겠어요?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 가져가는 건 형태인데 이제 문제는 그 세계적으로 저렇게 이제 막 하면은 과연 이제 그 우리들이 어떤 식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될까? 그러니까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4월달에 총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응.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지식풀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 올리자. 백신 관련 백신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치료제. 진단 치료제, 시약, 뭐. 치료제, 그다음에 공유한 그 에코모 같은 거, 뭐 산소 치료기 음. 같은 거 나와 있는 거는 한 건 올렸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안 올렸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자랑하고 있는 진단 시약, 키트 그거 다 돈 받고 팔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돈 받고 팔고 있고 백신은 공정하게 하자.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서부터 그 진단 키트나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에 관련되어져 있는 특허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지식풀에다가 올리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올렸으니까 니네들도 올려라라고 압박을 해갖고 다른 나라도 그걸 올리게 해서 그 지식풀을 통해서 백신이라든지 이런 진단 키트라는 것들이 아주 저렴하게 거의 무상에 가깝게 만들어져서 그 나라들이 그 사용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연설할 때만 사실은 그 지식풀에 올리는 것들을 찬성한다고 그러고 하나도 안 올리고 더군다나 저번에 관계기관 대책회의하는데 특허청까지 참여를 해갖고 특허를 보호하겠다는 얘기를 이거 지금 특허를 공유를 해갖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쓰게끔 하는 건데 특허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꾸로 가는 얘기를 지금 정부 부처에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의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거를 그 K 방역만 선도적으로 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런 지식재산권 이거 찬성을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공유도 그 선도적으로 하는 K 지식 공유도 선도적으로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백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제3세계를 돌아보면 실제로는 지금 웬만한 이제 약 나라들은 지금 뭐 진단 키트라든가 마스크가 지금 넘치잖아요. 실제로 지금 현 상황에서 백신을 차치하고라도 지금 제3세계들은 진단 키트를 가지고 적절한 마스크를 쓰고 이런 걸 하고 있는지 보면 굉장히 심히 우려스러운데 그런 거는 지금 전혀 뭐 나오지 않고 지금 뭐 백신 전쟁으로 들어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신 전쟁 백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백신은 공공재라고 얘기를 해놓고 공공재 찬성을 하는데 그 백신과 함께 중요한 그 나머지 부분들은 돈 받고 팔고 있는 이게 앞뒤가 네.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모순적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 하는 것처럼 성구매하고 이런 그 민족주의 백신 민족주의로 그 힘 있는 나라들이 갈 수밖에 없는 형태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서 혹시나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특허 공유나 이 지식풀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WHO가 주장하고 있고 또 세계 각국에 있는 백신이나 관련된 이제 기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특허풀이나 또는 이제 특허 공유라고 하는 거는 특허를 빼앗겠다 또는 그 개발한 회사들의 그 권리를 빼앗겠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특정 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마진만 남기고 그 특허를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마진은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 특허를 사용하겠다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대신에 또 이 회사가 특허의 공유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그 개발 비용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임상 시험을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WHO나 그 각국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특허를 공유를 하면은 뺏기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오히려 조금 더 빨리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이다. 그거를 이제 세계보건기구와 각국의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현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가장 유일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통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부분들이 맞는 것 같고요.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실 각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가지 뭐 의료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이런 방역에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도 사실 국가마다 좀 불평등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백신까지 이제 그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치료제 또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전쟁이 뭐 안 일어나는 보장도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거를 관심을 두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시민단체들도 이제 하고 지금 이제 뭐 인터넷이 많이 발전되니까 필요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샤우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시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이 어쨌든 올해 이런 여러 형태로 좀 문제 제기가 좀 제기가 돼야지 각국 나라가 그래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그리고 이제 막 다 안 되더라도 다수의 국가가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 부분들을 해서 미국이나 약간 좀 소극적인 나라들을 압박을 해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다 배반 때리고 우리 저기도 배반 때리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 지금 그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 거긴 하지만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들어가 있는 돈의 대부분은 그 맹학 연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세금이에요.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그렇죠. 미국에서 의약품의 지식재산권을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물론 비밀이긴 하지만 미국은 약값이 자유롭게 자기네들끼리 책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그 다국적 제약회사가 미국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약값 저기를 할 때 그 미국의 국채를 중국, 한국, 일본 뭐 외국 나라들이 그 국채를 많이 사주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국채를 사서 그 대신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이자 그 돈을 갖고 지금 그 의약품 개발 같은 데다가 미국이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미국 의약품 가격에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보조를 해주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기 돈 갖고 했다 또 아니고 미국의 그 시민들의 돈이겠지만 그 미국에 있는 그 돈의 많은 부분들은 또 외국에서 주는 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식 의약품의 지적 지식 재산권을 민간 기구가 민간 다국적 제약회사가 독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지식 재산권이 없을 때 오히려 활발하게 많은 뭐 의약품뿐만 아니라 많은 생산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역사적인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백신 분야에서도 사실은 뭐 버나드 소크인가 그 소아마비 백신을 만들었던 그분은 만든 다음에 그런 인터뷰도 했잖아요. 백신 이거 특허 있냐고 그랬더니 태양을 특허를 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그런, 왜냐하면 그거를 개발하는데 관련되어져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낸 지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풀을 통한 공공재라고 하는 부분들을 각 국가에 압박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뻑뻑뻑 떨어지는 거는 앞에서 얘기하는 거랑 이게 나중에 보니까 행동하고 말이 안 맞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집값이 하나 안 맞았던 거고, 뭐 자기네들 집 많이 갖고 있는데 집값 떨어뜨리겠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떨어지는, 이 두 번째가 이거예요. 왜 백신을 공공재로 해갖고 공평하게 만들어서 나누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우리나라서부터가 이런 지식 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많은 압박과 행동을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우선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렘데시비르라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 렘데시비르가 지금 현재 생산량에 비해서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를 겪는 나라가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강제 실시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주장을 해왔었어요. 근데 렘데시비를 실제로 사용했던 사람들 또 코로나에 대응해서 이제 지금 보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렘데시비에 대한 효과에 대한 신뢰가 조금 적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렘데시비르에 대한 강제 실시를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했던 그런 사전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만약에 이 렘데시비르가 되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인플루엔자에 사용하는 그런 타미플루 같이 효과가 조금 더 있다고 이해가 됐을 때는 우리가 강제 실시를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 지금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백신 치료제도 사실은 강제 실시에 대해서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미국에서 오퍼레이션 와프 스피드라고 해가지고 그 거의 10몇 개 거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 7개 8개 정도 되는 회사한테 거의 11조 원이 넘는 돈을 때려 붓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의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가장 좋은 치료제가 무엇인지 8개 9개를 경주시켜가지고 제일 좋은 치료제를 우리가 뽑아서 걔한테 모든 독점권을 우리가 가지겠다 약간 이런 방식으로 지금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저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미국이 그렇게 8개 7개가 가장 좋은 백신 하나 꼽았다. 그럼 저희는 강제 실시 그거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이게 미국은 어쨌든 자기들의 이제 자국 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식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걸 보고 아 좋은 백신은 이거구나라는 판단만 하면은 바로 그거를 우리나라는 백신 공장이 엄청 많거든요. 이거를 우리나라 전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민의 몇 배의 숫자를 1년 동안에 생산할 수 있는 백신 공장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방식의 강제 실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 강제 실시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만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 저개발 국가나 조금 더 주변의 다른 국가들이 그런 백신에 대한 생산을 할 수 없는 국가라면은 그거를 지원하거나 전달해주는 방식의 강제 실시가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은 얘기가 오갔고요. 좀 이제 정리해도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백신의 공급 불평등성 그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권력 관계. 그렇죠. 권력 관계. 그래서 자본주의.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항의를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발표는 그렇게 뭐 지식을 공유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후에 보였던 행보는 그거하고는 별로 거리가 먼 행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항의를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대할 수 있는 단체를 연대를 하면서 그 압박을 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말 그대로 우리 이동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필요시에는 우리가 공공 보건을 위해서 강제 실시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리 조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 이용하는 그런 어떤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뭐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어쨌든 계속 그 올해 또 이제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쨌든 그 백신의 어떤 공급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연관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뭐 얘기하고 싶은 분 없으시면은 39회 방송을 마치고요. 또 40회 때는 또 이와 유사한 주제로 만날지 아니면 또 다른 주제로 만날지 모르겠지만은 다음에 만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